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독립출판에 대한 이상과 현실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연은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1부에서 말씀드렸던 책을 기획하는 단계와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의 편집 과정을 지나서 이제 남은 단계는 인쇄 단계와 유통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전국의 독립 서점들은 어떤 곳들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독립 출판 창작자들과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행사나 독립출판 페어, 북페어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쇄를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편집 과정을 거치고 프로그램 내에 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책을 직접 판형대로 뽑아 진행을 하는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선 책을 읽으실 때 독자 입장에서 어떤 재질의 종이로 책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 종이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재보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쇄를 하려면 종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인쇄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남아있지만 우선 종이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의 표지는 어떤 종이로 인쇄를 할 것이며 또 내지는 어떤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를 할 것이고 두께는 어떤 정도의 두께를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지라고 해서 이제 표지와 내지 사이에 들어가는 색지를 보통 면지라고 인쇄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쇄소가 이제 요구하지 않아도 이제 면지를 넣을 수 있고 보통의 책에는 면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지의 색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할지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보통 이제 표지의 색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면지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이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결정도 이 인쇄 단계에서 독립출판 창작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러 서점에 가면 아까 편집 과정에 대한 편집 요소들을 고민을 할 때에는 편집 디자인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자 서점에 찾는 방문 횟수가 많아졌다면, 인쇄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책들은 어떻게 인쇄가 되어 있고 어떤 질감의 종이를 사용했고 또 표지는 두께가 어느 정도가 되고 내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보이는 책들마다 이렇게 가서 문질 해보면서 책을 만져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종이는 무슨 종이이고 몇 그램일지 추측을 하면서 내 책은 이런 종이와 어울리겠다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내 책은 어떤 종이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생기고 나면, 제 책은 이제 여행 사진이 많은 책이었다 보니까 책의 종이, 내지의 종이가 너무 얇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누군가 해주셨었어요. 이렇게 책을 넘기다 보면 뒷장의 컬러 사진이 또 뒷장에 배겨 보이는 문제 때문에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종이를 선정할 때, 내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얇은 종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제 책에 사용될 종이를 정하고 인쇄소를 정하게 됩니다. 인쇄소에 가서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 샘플들이 인쇄소마다 있을 거예요. 종이 샘플을 만져보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께 여쭤봐 가면서 저도 종이를 같이 선정을 했고요. 샘플을 만져보고 표지와 내지에 쓰일 종이들을 마음속에 정해오고 이제 제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뭐 양장 제본을 할 것인지 무선 제본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도 창작자분이 해주셔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벌써 인쇄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책이 나온 것처럼 이제 기대가 되고 큰일을 이제 다 치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쇄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점을, 개인적으로 헷갈렸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쇄 단계에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옵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라는 단어를 분명히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인쇄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인쇄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프린트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인 사무용 프린트로 출력을 하듯이 한 장 한 장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출력을 해서 책을 엮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종이와 잉크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책의 단가가 소량을 제작할 때 좀 더 적합한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가상에 유리한 방법은 디지털 인쇄는 소량 인쇄를 할 때 적합한 방법이고요. 이제 물론 출판을 하면서 소량인지 대량인지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소량이다, 어느 정도가 대량이다 이렇게 딱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디지털 인쇄가 어떻게 프린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용 프린트처럼 출력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책을 정말 많이 만드는 출판사나 이렇게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하는 인쇄 과정은 디지털 인쇄로 하긴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셋 인쇄는 보통의 책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인쇄 방법인데 수백 건 단위의 대량 인쇄에 적합한 인쇄 방식입니다. 신문을 찍어내듯이 이제 큰 종이 한 장 판에 인쇄 정보가 담긴 여러 장의 종이를 복사하듯이 찍어내는 그런 인쇄 방법인데요. 다량의 복제본을 제작할 때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작 부수가 많아질수록 권당의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제 책을 출판 준비하면서 인쇄 과정을 겪으면서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자 책으로 나온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 권을 가제본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인쇄소에 맡겨야 하는데 그때 한 권을 맡길 때 권당 단가가 거의 5만 원 저는 책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몇십 부, 몇백 부, 몇천 부를 찍어낼 때 이제 권당의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 단계에서 몇 부를 내가 제작할 예정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책의 판매가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인쇄 도수라는 게 있는데 1도인지 4도인지를 인쇄 과정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잘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인쇄에 사용하는 잉크는 CMYK라고 해서 4가지 색상을 사용을 합니다. 4가지 색상 파랑색, 자주색, Y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해서 인쇄를 하는 방식을 1도 인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과는 다르게 만약에 흑백 텍스트만 얹어지는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흑백 1도 인쇄 방식으로 책을 제작하시면 되시고요. 저처럼 이제 책에 사진이 들어가는 컬러 사진이 한 장이라도 들어간다면 이제 양면 4도 컬러 4가지 색상을 모두 사용하는 4도 인쇄 방식으로 책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1도 인쇄 방식보다 컬러 사진이 들어갔을 때 4도 인쇄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경우에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여기서 2도 인쇄라고 하면 보통 2도 인쇄는 거의 없고 1도에서 4도 두 가지로 이제 책을 제작하긴 하지만 2도 인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CMYK 4가지 색상에서 2가지 색상만을 인쇄에 활용한다는 것을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출판을 하면서 한 번 인쇄소에 직접 감리를 보러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인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인쇄소에 감리를 직접 보러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쇄소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운 크고 많은 기계들이 인쇄를 찍어내고 있는데 책들, 수많은 포스터들 이런 것들이 작업이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음반 인쇄소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신 바로는 이제 가수들의 음반 제작도 그렇게 인쇄소에서 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포스터나 이런 홍보물 같은 것들도.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색감이 조금 다르다거나 뭔가 요청드렸던 부분이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려서 책에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쇄 감리를 가셔서 직접 확인을 눈으로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인쇄 감리를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책에 사용되는 띠지의 문구가 제가 원했던 거랑 달라져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인쇄소 직원분과 이야기를 해서 수정본을 보내드리고 다시 협의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은 독립출판 작가님들께서 인쇄소에 다녀오시는 경험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이를 정하고 인쇄소를 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무로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인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인쇄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출판 경험이 있던 친구가 소개해준 곳으로 인쇄를 진행을 했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곳이었는데 먼저 방문을 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종이 앞서 선택한 것처럼 종이를 선정을 하고 판형을 선택을 했다면 나는 어떤 크기의 책을 만들고 싶고 어떤 종이, 표지는 어떤 종이, 어떤 두께, 내지는 어떤 종이, 어떤 두께 이걸 정하고 나면 사이트에서 몇 부 제작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인쇄비가 드는지 또 고려를 하면서 이제 인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곳은 24시간 작업이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 친구 말로는 새벽에라도 연락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이제 제 파일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판형과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를 몇 부 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나서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인쇄소 직원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그렇지 않고 뭐 딱히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인쇄 작업 진행을 해주신다고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저의 경우에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제 직원분께서 안내해 주시는 수정 사항들을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소하고 정말 직원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는지. 근데 정말 보통 모든 과정을 다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출판 작가는 하나하나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쇄소 직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인쇄를 맡기는 작업을 하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첫 번째 책을 그렇게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쇄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제가 원한 부수를 책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제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한 권 다량의 인쇄를 하기 직전에 한 권 제가 이제 책 위에 얹어진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권 과제본하는 그런 과정이 인쇄 과정에서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걸 신청한 단계였습니다. 제 책이 한 권 이제 인쇄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인쇄가 다 돼서 책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충무로로 가서 가제본을 받아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딱 받고 모든 독립출판 창작자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테고 이 과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혹시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정말 이 기분을 얼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막 세상 사람들한테 내 책이 나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를 가제본을 받고 느꼈었는데 그 독립출판 과정을 도와주었던 제 친구가 당시 용산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충무로에서 책을 받아서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고마움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도 이제 제가 편집 과정부터 하나하나 되게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독립출판을 했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책 확인하면서 수정 사항들을 짚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컴퓨터로 보는 것과 실제 종이로 뽑아 보았을 때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색감도 다르고 글자 크기도 다르고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한 글자의 크기가 굉장히 적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책으로 뽑아보니까 의외로 너무 크다거나 제목만 너무 크고 내용의 글씨는 너무 작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을 펼쳤을 때 이 책 중간에 책 등 때문에 책이 다 쫙 안 펴지는 실제본이 아니고서야 쫙 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제본상의 이유로 책이 조금 쏠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하고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제본 단계는 다시 한번 꼭 필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제본 수정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수정 사항이 많은 거예요. 사진이 좀 의외로 작게 뽑힌 그런 페이지도 있었고 한 페이지에 사진을 3개 넣었더니 너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책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가고 오자도 이제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생각보다 수정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조금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제본을 수정하다가 잠깐 동안은 이 가제본 한 권을 그냥 내 개인 소장용으로 개인 기념품처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기도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도 정말 이제 다 왔는데 인쇄만 맡기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잡고 진행을 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개인 소장용으로 가제본 한 권만 뽑아서 제가 집에 보관을 해뒀다면 그 뒤에 독립출판 이후로 만났던 재미난 행사들과 경험들과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을 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잘 다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제본 위에 수정을 하고 그걸 보고 인디자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수정본을 다시 한번 인쇄소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저도 1쇄 인쇄를 맡겼고 몇 권을 제본해야 할지는 사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서점에 입고를 할 것인지 이것도 독립출판 창작자분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의 서점에만 입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국의 서점에 정말 최대한 많은 서점에 입고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라면 좀 더 많은 부수를 생각하게 되시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고려사항은 독립출판 창작자분들께서 대부분이 큰 출판사들처럼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개인 집이나 개인 작업실에 이 인쇄한 책들을 보관하고 창고처럼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얼마나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지도 책을 몇 부 찍어낼 건지에 있어서 고려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이제 인쇄를 맡기고 나면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 이 단계에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인쇄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독립출판과 1인 출판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가 인쇄비에 대한 부담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저 또한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 개인 사비로 인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거의 불가능했고 인쇄비를 감당하는 게 이제 책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는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작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플랫폼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스템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창작 활동에 맞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제 본인의 창작 활동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저도 이제 초판은 제 사비로 찍어내고 판매를 하고 이제 중쇄, 2판 중쇄를 준비를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함께 동시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책에 실었던 사진들을 활용한 달력과 엽서도 함께 제작을 해서 이제 패키지처럼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많은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책만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그렇게 굿즈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본인의 책의 색깔에 맞는 굿즈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함께 펀딩에 도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굿즈를 제작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책방에 추후에 입고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에 참여, 북페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할 때도 굿즈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책만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보다는 책에 어울리는 엽서나 달력, 저의 경우에는 엽서나 달력이었고 굉장히 다양한 굿즈들을 많이 제작을 하세요. 컵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스터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본인에게 맞는 굿즈, 활용도가 높은 굿즈를 제작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펀딩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는 이제 책을 사전에 홍보하고 그 목표하는 금액까지 후원을 받기 위해 책을 끊임없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 과정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목표 금액을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겁을 내시기보다는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탄탄하게 창작 활동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인쇄비를 각자 마련을 하고 인쇄를 맡기고 하고 나면 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책을 그렇게 받아서 집에다 두고, 저의 경우엔 집에 집 한켠에 책을 보관을 하면서 유통을 했는데, 이제 남은 과정은 유통 과정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책은 제작이 되었고 독자에게 닿게 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독립출판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내가 내 책을 팔고 싶은 서점에 내 책이 놓였으면, 그 서점에 내 책이 놓였으면 하는 곳에 입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독립출판의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책방에서 내 책을 받아줄까 하다가도 이제 또 책이 나오고 책에 대한 뿌듯함으로 자신감이 조금 올라갔을 때는 이 정도 책이면은 아무 책방이나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 또 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을 누가 읽어주겠나, 어떤 책방 사장님이 받아주시겠나 하면서 또 자신감이 또 떨어지는 때가 오다가도, 저도 유통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계속 조금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대전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책방들, 충청권에 있는 책방들부터 입고 요청 메일을 돌렸는데요. 입고 메일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창작물을 만들었고 이런 책을 만들었고 서점에 입고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판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입고 요청 메일을 보내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실제로 책방 사장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입고 요청 메일을 받으신다고 해서 창작물을 입고하려는 창작자가 그만큼 많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고 요청 메일도 처음 보낼 때에는 되게 난감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 책방에 입고 요청 메일을 드렸던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고 메일을 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게 좀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말을 하고 저의 소개를 좀 드리고 이제 입고 드리고자 하는 제 독립 출판물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이 해당 책방에 입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필을 조금 하면 좋고, 책방에도 이제 매대나 책장과 같은 물리적인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 책의 크기, 내 책의 규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계약을 하고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선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쯤이면 책의 가격을 창작자분께서 선정을 하셨을 텐데 책의 가격도 미리 책방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고의 전체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책방 사장님께 책의 디자인이나 표지나 제목 그리고 그런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지와 내지 몇 페이지 정도를 캡처해서 첨부 파일로 묶어서 드리면 책방 사장님께서 책을 미리 받아보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블로그에서 제가 독립출판 하신 작가님의 후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작가님의 말씀으로는 30%에서 입고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요청 메일을 보낸 것에서 30%. 10군데 서점에 만약에 입고 요청 메일을 드리면 30%에서의 서점에서는 입고를 오케이 하는 긍정적인 메일이 오고, 30%에서는 거절의 메일이 오고, 또 나머지 30%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를 겪으셨다는 후기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거절의 이유는 물론 책방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현재 부족해서 더 이상 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내가 유통하고자 하는 책의 색깔과 그 책방의 서점이 갖는 색깔이 다른 경우에 정중하게 거절의 메일을 주시는 책방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그럴까 하면서 입고 요청 메일을 쫙 돌렸는데 30%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은 서점도 덜어 있었고, 거절의 메일도 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거절의 메일이 오면 물론 거절의 메일이 다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예쁘게 해주셔서
건 없었는데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 거절을 받으니 내 책이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 책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자신감도 떨어질 때가 있는데 또 그만큼 입고를 환영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책방에 입고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입고를 하기로 한 책방과는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고 택배로 책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책방에 책을 들고 방문을 해서 입고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책방에서 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창작자분들께서, 작가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우선 대부분의 책방들은 위탁 판매로 앞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탁 판매 형태로 책을 입고하는 서점이 대부분입니다. 위탁 판매라 하면 이제 팔리는 부수만큼 우선 책을 입고하고 팔리는 부수만큼 추후에 정산을 해주시는 방식인데 이런 책방의 사정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산해주시는 시기나 처음에 입고를 받으시려는 부수 그런 것들도 다 책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창작자분께서 신경을 써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입으로 입고를 받는 서점들도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런 서점들의 경우에는 창작자에게서 책을 먼저 구매를 해서 책방에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위탁 판매와 다르게 입고를 할 때 선정산을 해주시는 게 이 매입 판매 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급률도 책방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창작자분들께서도 나중에 헷갈리시지 않게 파일 하나에 본인이 입고하신 서점들의 공급률과 판매 방식, 정산하는 시기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도 헷갈림 없이 좋으실 것 같고요. 공급률은 보통 60%에서 70%로 다 서점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계약 사항에서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항들이 전부 정해지고 나면 유통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독자분들에게 제 책이 닿는 일까지만 남아있는 건데요. 전국에 과연 대형 서점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최근 기준으로 약 740여 개의 동네 서점, 대형 서점을 제외한 독립 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도 벌써 30곳이 넘는 독립 서점들이 있고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책방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만큼 이제 모든 서점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사장님의 취향마다 그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한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출판 작가로, 저처럼 독립출판 작가로 시작을 해서 본인의 공간을, 책방을 꾸리시는 사장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저도 이제 700여 곳의 동네 서점들을 모두 방문해보진 못했지만 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가거나 혹은 좋아하는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그곳의 책방을 한 군데라도 들려보도록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책방 사장님의 취향으로 도서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고 굿즈들이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다양한 책방들을 더 많이 방문하고 싶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독립 책방에 방문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 책방이 있으시다면 방문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고 사장님과 책방지기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연히 창작자분을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가까운 서점에 혹은 여행을 가셨을 때 책방에 들러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책방들에서는 실제로 독립출판 창작을 돕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갈피가 잘 안 잡히는 초보자들 대상으로 이제 기획 단계부터 혼자서 만약에 편집 단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편집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유통 과정까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기획 단계부터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통 과정까지 함께 뭔가 좀 밀착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원데이 클래스로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의 강연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곳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덜어는 이제 4주에서 6주 정도의 코스를 짜서 기간을 두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독립출판물을 완성할 때까지 그 과정을 도와가는 워크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출판물을 완성해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 중에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익혀서 책을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 책을 꼭 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책방 방문하셔서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서 5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독립출판 좀 큰 북페어가 성수동에 위치한 디뮤지엄에서 열렸었는데요. 저도 이제 토요일에 방문을 해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 디뮤지엄 건물 총 3층에 빼곡하게 한 200여 팀의 창작자 팀이 참여를 해서 셀러로 참여를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구경을 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왔는데 이전에 제가 읽었던 독립출판물 책을 쓰신 작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작가님의 신간을 구매하기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독립출판에 대해 궁금한 점도 이야기를 하고 뭔가 각자의 취향으로 만들어낸 창작물들을 들고 선보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창작자분들께서 뿜어내시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기 있게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북페어이고 저는 작년 11월에 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셀러로서 제 책을 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매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제 제가 엊그저께 오프라인 행사 자리에 구경을 가보니까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되게 많아서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도 훨씬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역시 웬만하면 재미있고 더 많은 창작자분들과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구나라는 아쉬움을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러 독립출판 창작자분들을 만나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북페어에 참여를 하셔서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퍼블리셔스 테이블이 아니어도 크고 작은 규모의 독립출판 페어들이 지역 곳에서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살고 계신 지역에서 어떤 북페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한번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책을 쓴다는 작업이 누구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인 거에 비해 조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있고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내고 나서 친구가 해준 칭찬 중에 하나가 되게 생산적인 작업이었던 것 같다. 출판을 너가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생산적으로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어서 그 칭찬에 조금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집에 있으면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곳에 여행도 가보고 하면서 결국 이게 독립출판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경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더 에너지를 준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이 자유롭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많이 애틋하고 그때가 그리워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여행들 중에 이런 자리에서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여행이 하나 있는데 제가 태국 치앙마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한 달 살기로 유명해진 도시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곳일 텐데 그 치앙마이로의 여행을 혼자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되게 순탄하지가 못했는데요. 제 항공권이 이제 인천에서
태국의 방콕을 경유해서 치앙마이로 가는 항공권이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그날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자꾸만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서 이제 저는 경유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에 승무원분들께 내가 경유를 해야 하는데 그 치앙마이로 가는 항공권을 탈 수 있을까요? 막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승무원분들도 괜찮다고 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늦춰지면서 방콕에 도착을 하니까 치앙마이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마 그 승객을 두고 가겠나 하면서 전 입국 수속도 받아야 되고 환승 터미널로 걸어가야 하는 시간도 필요했는데 또 입국 수속 줄이 그날 되게 길었거든요. 저는 이제 불안한 마음에 계속 탈 수 있겠지 하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치앙마이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환승 터미널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게 비행기가 승객을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비행기를 놓치고 이제 바로 다음 어떻게 비행기는 이미 떠났으니까 다음 치앙마이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달라 이렇게 모든 항공사를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비행기가 없다, 쏘리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놓쳤고 방콕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겁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이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공항 바닥에 앉아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날 가야 하는 치앙마이 비행기도 새로 구매를 하고 비행기 값은 날리고 숙소도 다시 구하면서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엄마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했죠. 치앙마이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항 안에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 방콕 공항 바닥에 앉아서 내가 울고 있어도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걸 느끼면서 조금 되게 작아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치앙마이를 힘들게 가서 또 여행을 잘했어요. 그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가 굉장히 잘해줘서 여행 안내를 잘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치앙마이라는 곳을 여행을 되게 잘했고 그러다가 이제 도이 인타논이라는 국립공원이 태국에 있거든요. 이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보통 투어를 끼고 도이인타논 국립공원을 가신다고들 하는데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이인타논 국립공원에 가서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광활하게 펼쳐진 자연 앞에서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 세상에 비해 작은 존재이구나 느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느낀 거는 방콕 공항에서 느꼈던 그 기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되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밖에도 여행에서 만나는 돌발 상황들은 많았지만 그렇게 모든 경험들이 언젠가 책을 쓰는 걸로 이어지겠다라는 걸로 그런 생각으로 끌고 온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 기록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으로 한 권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었고요. 모든 에피소드들이 책에 들어갈 수 있는 생생한 에피소드가 되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출판을 하고 독립출판 이후에는 이제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기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서 독립출판이 이런 기회들로 이끌어 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전 지역에 있는 책방에 입고를 하고 대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독립출판 작가라고 하면서 한 책방에서 되게 저를 맞아주셔서 며칠간 책방을 맡아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책을 직접 제 손으로 판매를 하고 제 책을 읽어보셨다는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경험도 했고 또 이제 대전 문화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 독립출판을 하기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자꾸만 만나게 되면서 역시나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출판 에 대한 어려움을 저에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독립 출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봐 주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도 제 경험을, 출판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뭔가 어려운 점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도 독립출판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됐고, 이제 제가 책을 세상에 내보기로 결심한 계기 중에 하나가 휴학도 휴학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을 때 좀 결심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독립출판 이후로 좋은 인연이 닿을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책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주책공사라는 부산의 한 책방에 놓이게 되면서 그 책방의 사장님께서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그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개정판으로 진행을 해서 작년 겨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독립출판과 출판사와 계약을 한 그 차이점, 그 이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처음에 제 경험만 바로 말씀드리면 출판사와 계약을 한 이후에는 ISBN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ISBN이라는 도서만의 쉽게 말하면 도서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서만의 고유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독립출판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창작자 혼자 하기 때문에 책이 판매된 수익도 공급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창작자의 몫이 되지만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작가는 인세를 받아서 책 판매 몇 퍼센트를 인세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바뀐다는 처음에 인세 퍼센트가 정해져 있고 이제 책이 판매되는 부수에 따라서 인세를 받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독립출판 창작자로서 이제 모든 과정을 신경 써야 하고 나 혼자 결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제 또 그만큼 모든 단계에 애정을 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인 출판사라는 걸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등록해서 1인 출판사를 등록해서 ISBN 코드를 부여받아서 대형 서점과 도서관에 입점을 가능하게 하는과 동시에 독립출판의 색깔을 가져가는 것이 1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약간 좀 좋은 장점들을 모아서 독립출판과 1인 출판사 운영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게 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독립출판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제가 만났던 경험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제 책의 제목처럼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추진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게 맞는 말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작가가 되리라는 결심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아까 기획 단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재가 글감이 또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책으로 또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또 창작 활동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문장 하나가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치로 살아가야 하니까라는 문장인데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는 마음에 제가 가장 애정을 담은 문장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타이밍에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를 응원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독립출판에 대해서 앞서 1부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듣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독립출판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내가 인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도 책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고 꼭 PC 컴퓨터 사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디자인이 아니어도 워드, 한글, PPT 등 본인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책을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고요. 꼭 컴퓨터가 아니어도 개인 태블릿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알고 있는 독립출판 작가님처럼 개인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맞는 기기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포기하시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 서점에 입고할 때 서점마다 공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입고 가능한 도서 수나 입고 방식이나 공급률 등을 조금 면밀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 독립출판에 대한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독립출판에 대한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